자, 오늘은 여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먼저 이제 할 거고요. 지수함수를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수함수. 자, 이제 여기 A가 1이 아닌 양수로 생각을 잠깐 해볼게. 자, A가 양수는 양수인데 1이 아닌 수로 생각을 해보겠다 이거야. 자, 그때 X의 값이 만약에 주어졌을 때 AX 제곱의 값이 이제 정해진다라는 거거든, 이제. 자, 그 A가 기본적으로 일단 양수는 양수잖아. 생각해봐. 얘들아, 양수를 X가 뭔지 몰라도 X제곱을 해버린 결과도 양수이지 않을까, 일단? 양수? 자, 그래서 양수로 결과가 나올 건데, 자, 그래서 X에다가 AX제곱을 이제 대응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X가 주어지면 AX제곱의 값도 딱딱 정해진다라는 거여서 함수 관계로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함수 관계로 이제. 이 함수를 A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A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라고 이제 부르고요. A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 자, 그다음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자, 함수 y는 ax제곱에서 지수 x가 이제 실수.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함수를 공부할 때에는 정의역, 치역, 즉 x의 범위랑 y의 범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자, 기본적으로 이 x가 지금 어디 들어가 있냐면은 지수에 들어가 있죠, 지수에. 자, 구별 잘해줘야 돼. 지금 만약에 a가 만약에 2라 가정됐을 때는 y는 2x제곱이라는 지수함수가 이제 있겠는데, 근데 우리 요거랑 구별해줘야 돼. 우리 다항함수 중에서 이러한 함수 있죠. 이차함수 있죠, 이차함수. 요거 구별을 좀 잘해줘야 돼. 요때는 이 지수함수는 변수 x가 어디 들어가 있어? 지수에 들어가 있어. 근데 얘는 봐봐. 얘는 변수 x가 어디 들어가 있지, 이거는?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거 이제 다항함수.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저 y는 2x제곱. 변수 x가 만약에 지수에 올라가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수함수. 지수함수라고 부르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지수함수는 이제 x에 대한 제약 조건이 사실은 없어. 그러니까 x가 지금 지수에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지수에. 자, 그러면은 그 지수에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어. 여기서 말하는 제약 조건이 생각해봐. 우리 분수함수 있지. 그 x가 분모에 들어가면은 분모가 0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고, 우리 무리함수 있죠. 막 루트 x 이런 거 있지, 루트 x. 루트 안이 음수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수에 들어가면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다라는 거야, 그냥. x가 어떠한 실수가 다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자, a가 기본적으로 양수로 세팅이 됐는데 x가 어떤 실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양수의 실수 제곱을 하면은 그 결과도 양수가 일단 나오긴 할 거예요, 이제 양수가. 근데 왜 a가 1이 아니라고 했냐? 얘들아, 만약에 a가 1이 돼버리면은 1의 x제곱 몇이야? 1이야. 그러니까 y는 1, 상수함수가 돼버려. 그러니까 저거는 이미 우리가 공부한 함수 아니야, 상수함수는? 굳이 또 다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수함수라는 거는 a가 1이 아닌 경우만 생각을 할 것이고요. 1이 아닌 경우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접협평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y는 2x제곱이라는 함수를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제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 마3, 마일 0 해가지고 적당한 값을 넣어봐. 그랬을 때 그 넣어가지고 나온 함수 값이 있겠죠. 점을 찍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어. 점을 찍어가지고 이어보니까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진대. 이런 식의 그래프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지수함수의 그래프야. 가장 기본적인 지수함수. 그러니까 이제 y는 2x제곱 우상향으로 그래프가 그림이 그려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우상향으로. 자, 근데 이게 반대로 봐봐. 이 그림을 보시면 x가 점점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면은 이게 지금 x축에 점점 가까이 달라붙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가까이 지금 달라붙는구나. 얘가 지금 이제 알 수 있지, 얘가 이제. 자, 그러면은 x축에 점점 가까이 달라붙으면은 이게 점점 가까워지는 거. 우리 저번 학기에 유리함수 있었죠, 유리함수? 유리함수가 점근선이라는 게 있었잖아. 두 가지가 있었잖아. 이 지수함수도 마찬가지야. x가 작아지면 지금 점점 x축에 가까이 다가가는 가지만 만나지는 않는 거야. 만나지는 않는 거. 자, 그래서 만나지는 않는구나. 자, 그러면은 지금 이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구나. x축은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y는 0이었죠? y는 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y는 0으로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었고, 자, 지금은 y는 2x제곱. 이제 밑이 1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만 밑이 1보다 작은 경우도 생각을 해볼 거야.
자, 그림 보시면은 우리 밑이 1보다 클 때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우상향으로 그림이 그려진답니다. 우상향으로 이제. 자, 근데 만약에 봐봐. 밑이 0과 1 사이의 범위에 있다. 예를 들어볼게. 자, 밑이 만약에 0과 1 사이의 범위에 있는 뭐 이러한 함수라고 가정을 해봐. 이건 가정이야, 가정. 자, 생각해보자. 얘들아, 아까 밑이 1보다 크면은 상식적으로 봐봐. 이거 x가 커지면은 이 전체 값도 커지지 않겠니? 근데 얘는 봐봐. 이거 0. 얼마 얼마야. 얘들아, 이런 거는 x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 이 전체 함수 값이. 이건 작아지는 거야, 이거는 이제. 거듭 제곱을 더 많이 해봐. 제곱, 세제곱, 네제곱, 오제곱 해버리면은 이거 작아지지 않을까, 이거 이제. 작아지게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x가 커지면 그 함수 값이 작아지는 우하향의 그래프를 그려줘, 이게. 우하향의 그래프.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야. 우하향.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돼. 밑이 1보다 크면은 어떤 그래프야? 우상향이지? 그 다음에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뭐야, 이거 이제? 우하향이지? 우하향? 이렇게 두 가지 기형으로 나온다라는 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형 나온다라는 거. 자, 그랬을 때 이 지수함수의 성질은 다음과 같아. 자, 어떻게 나오냐면은 항상 우리가 함수를 공부할 때는 정의역, 치역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되고 또 그 함수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자, 정의역은 이제 x의 제약 조건 따지는 건데 지수에 x가 들어있으면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다라고 했어. 그래서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해. 그래서 얘는 뭐라 쓰시냐면은 실수 전체 집합으로 쓰시면 됩니다. 실수 전체 집합. 정의역은 기본적으로 실수 전체 집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치역 볼게요, 치역. 치역은 어떻게 됩니까? 이 x가 무슨 어떤 양수가, 실수가 들어갔을 때 이 함수값이 될 수 있는 거. 자, 양수를 실수 제곱을 해버리면 양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절대 0이나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0이나 음수가. 양수만 나올 수 있어.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 답을 쓰는 거야. 양의 실수 전체 집합. 여기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점근선입니다. 점근선. 아까 기본적인 지수함수 점근선은 x축, y는 0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x축이 기본 점근선으로 작용할 거야. x축에. 저렇게 작용을 해버릴 것이고. 자, 그 다음에 4번인데 이제. 자, a가 1보다 클 때, 자, x가 증가하면 y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아까 밑이 1보다 큰 게 이 개형이었잖아요. 그지? x가 커지면 y 값도 커지죠, 지금? 우상향이니까.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근데 반대로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이게 우하향의 그래프였어.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 값도 작아지는 그래프였었습니다. y 값도 작아지는 그래프였었고. 자, 그 다음에 5번인데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자, 밑에 관계없이 지수가 몇이면은 그 지나는 값이 항상 몇일까? x가 0이면 우리 어떤 수의 0제곱은 항상 1이라고 했죠? 0,1을 항상 지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해줘야 돼. 아, 0,1 지나는구나. 그리고 이제 6번은 뭐냐면 자, 1대1 함수이다. 만약에 밑이 1보다 크든 아니면 0과 1 사이에 있든 간에 이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많아야 하는 게 그러면 1대1 함수였단 말이야. 교점이 하나여도 되고 교점이 없어도 돼. 자, 지금 어떤 개형이든 간에 조절하면은 교점이 2개 이상은 안 나오죠? 1대1 함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1대1 함수로.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지수함수의 내용인데 여기서 좀 더 보강을 하면은 지수함수의 평행이동을 좀 보도록 할게요. 평행이동을. 자, 이제 어떤 지수함수가 있는데 얘를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이동을 시켜줬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 원래 x축으로 m, y축으로 n이라고 하면은 x 대신에 x 빼기 m 그 반대부호로 대입하잖아요. y축으로 n이면 원래 y 대신에 y 빼기 n을 넣지만 이항해가지고 바로 쓰기도 하잖아,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봐봐. 정의역, 치역, 점근선은 다 x, y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다 보니까 그러니까 x 대신에 x 빼기 m 넣고 y 대신에 y 빼기 n을 넣어주면 얘네도 좀 변하는 게 있어. 근데 정의역은 봐봐. 이게 x축으로 평행이동을 해도 원래 정의역의 실수 전체였어. 평행이동을 해도 그대로 실수 전체야. 변하는 게 없는 거야. 정의역은 그대로 실수 전체 집합이야. 실수 전체 집합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치역인데 이제 치역. 치역은
y 값의 범위거든요. 잘 들어봐. 원래 기본적인 지수함수 y는 ax 제곱 있죠. ax 제곱은 지금 x축, y는 0이 점근선이었어. 근데 얘를 y축으로 n만큼 이동해. 점근선도 똑같이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그러니까 평행 이동을 한 만큼이 점근선인 거지. 평행 이동을 한 만큼이. 그래서 점근선 먼저 하면은 y는 n의 점근선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이 지수함수의 이 상수항이 점근선이라니까. 저 상수항이. 기본적으로 이 지수함수 부분만 있다면 잘 들어야 돼. 이걸 내가 지수항이라 부를 거야. 이런 걸 지수항. 지수항만 있으면 y는 0의 점근선. 플러스 n이 돼 있으면은 y는 n의 점근선인 거야. 되십니까? y는 n의 점근선이 되니까 우리는 이 점근선의 이 값을 베이스로 치역을 정할 수가 있어. 원래는 치역이 양수였지만 n만큼 평이 이동했으면 이제 y가 n보다 어떻다라고 쓰는 거야 이제. 근데 n만큼 올렸으니까 n만큼 이제 올려서 y가 n보다 크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y가 n보다 크다라고 써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함수의 대칭이동이야, 대칭이동. 자, 이거 대칭이동, 이거 평행이동 다 우리가 공수 1에서 도형의 이동에서 다뤘던 거야, 이제. 자, 보시면 그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대칭이동 해보겠다. 자, 만약에 x축 대칭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무엇의 부호를 바꿨죠? y의 부호를 바꿨죠?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야? y는 이제 ax제곱의 상태였는데 y의 부호를 바꾸니까 원래 마이너스 y지만 양변에 마이너스 하나 더 해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쓰지 얘들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2번이야 이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그래프다라고 한다면 자 y축 대칭이다 x의 부호를 바꾸죠. x의 부호를 뒤집어 주니까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라고 써볼 수 있을 것 같아.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쓸 수 있을 것 같고 자 근데 여기서 봐봐. 여기서 이 마이너스 있잖아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가 역수 역할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로 써도 돼. a분의 1로 미리 역수 뒤집어 놓고 x를 나중에 해도 되겠다라는 거야. 저렇게 해도 되겠다. 그 다음에 3번인데 3번. 원점 대칭 이동한 그래프의 식이거든요. 원점 대칭은 그 x, y 둘 다 부호를 바꾸는 거였죠. 다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아. 자, 마이너스 해주면서 이렇게 써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미리 뒤집어서 처리도 되겠다.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y는 마이너스 해준 다음에 a분의 1의 x제곱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a분의 1의 x제곱. 자, 이렇게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대칭 이동하는 그래프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자, 그림도 그리겠습니다. 옆에. 여백에다가 이 그림을 그리세요. 이 여백에다가 이제 밑이 1보다 큰 걸로 가정해서 해볼게. 자, y는 ax제곱이다라고 가정해보고 해보겠습니다. y는 ax제곱. 그리고 이제 내가 색깔을 깔별로 좀 구별할 거야. 깔별로 이제. 자, 먼저 1번부터 해볼게. 이 기본적인 지수함수를 x축 대칭을 해볼 거야. 이 지수함수를 x축 대칭으로 접어. 그러니까 접을 거야, 얘를 이제. 접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색깔별로, 깔별로 구별하세요. 깔별로. 이때는 그 x축 대칭했으니까 y의 부호가 바뀌어서 자, 이거 1번이야, 1번. 1번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아. 1번으로 이제 나오시게 될 것 같고 그 다음 2번 해볼게요. 2번. y축 대칭을 해볼까? y축 대칭. 자, y축 대칭을 해보면 자, 이 기본적인 지수함수를 요 y축에 대해서 좌우로 반전시켜주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지 않을까? y축 대칭했으니까 잠깐만 이거 2번입니다. 2번. 이거 2번이고 이거 2번이고 자, 2번은 이제 y는 x축 대칭을 했으니까 y축 대칭을 했으니까 x의 부호가 바뀐다. 그래서 a의 마이너스 x제곱 혹은 y는 a분의 1의 x제곱으로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 원점 대칭인데 원점 대칭은 결국에 x축 대칭도 하고 y축 대칭도 한 거거든. 얘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건데 그 이 원점 대칭이다 보니까 지금 얘를 이제 원점으로 접어. 이렇게 이제. 자, x축 대칭을 했다. 분홍색이 됐어. 얘를 y축 대칭을 한 번 더 해. 분홍색을.
그러면 이렇게 우상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우상향이. 이렇게 돼야 돼가지고 y는 해준 다음에 그 우상향으로 이제 하시는데 자 마이너스 해주신 다음에 a분의 1에 다시 마이너스에 ax 주고 마이너스 x 쓰는데 y는 마이너스 a분의 1에 x 주고 자 이렇게 그 대칭 이동하는 그래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저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저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대칭 이동 뭐 그림 그리는 건 어렵진 않은데 근데 우리가 좀 눈에 익어야 돼 얘들아. 아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라는 걸 좀 익혀야 돼가지고 1번, 2번, 3번 각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일단 기억을 잘 해놓으세요.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 대소관계. 아 얘는 보시면 그 지수함수의 대소관계는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거든. 밑이 1보다 클 때 0과 1 사이일 때로 나눠. 이제 여기 보시면 다 비슷하죠. 대소관계, 최대최소, 그 다음에 모순 함수의 최대최소. 다 밑에 범위를 나눠서 우리가 뭔가 하지 않니? 밑에 범위를 나눠가지고. 범위를 나눠서 하는데 저 범위를 이제 나눴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봐봐. 이거 지우면 돼, 이건 이제. 우리 밑이 1보다 클 때 우상향이죠, 우상향. 그럼 봐봐. 이게 y는 ax제곱이라고 해주게 되면은 밑이 1보다 클 때 얘들아 이 x가 크면은 이 함수값도 큰 거지 그지?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클 때는 x가 큰 게 함수값도 크다라는 거야. 함수값도 크다. 그러니까 x가 증가하면 당연히 y도 증가하는 거죠. 당연히 증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봐봐. 만약에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어. 얘는 이제 밑이 0과 1 사이야. 만약에 0과 1 사이. 0과 1 사이인데 이때는 x가 커지면은 함수값이 작아지는 거 보이니? 작아지는 거. 작아지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대소관계가 뒤집어지면서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라고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감소한다. 자, 저렇게 써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밑이 1보다 크면은 x가 크면 y도 크니까 이 부등호 방향이 똑같잖아 사실은 그지? 근데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부등호가 반대죠? 자, 이제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 그대로 0과 1 사이에 있으면 반대로 로 기억을 잘 해놔. 반대로. 그리고 이제 5번인데 지수함수의 최대치수야. 최대치수. 자, 정의역이 지금 이제 m과 n 사이의 범위로 주어졌을 때 자, ax제곱의 이제 지수함수인데 자, 이제 x의 범위를 제한해 놓겠다 이거야. x의 범위를. 근데 얘도 똑같아. 밑이 1보다 크면은 얘들아 이 지수가 x잖아. 지수 x가 크면은 최대인 거야. 근데 지수 x가 작으면 최소인 거야. 그러니까 x가 가장 작을 때 최소값이 등장을 해버리고 x값이 가장 클 때 최대값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야, 얘가 이제. 근데 밑이 0과 1 사이에 있다라고 한다면 0과 1 사이의 범위 있으면 반대로 생각을 하라고 했잖아. 지수 x가 작으면 오히려 최대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최대값이 이제. 오히려 최대값이 나오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이 지수 x가 클수록 오히려 최소값이 나오게 되죠. 최소값이. 얘가 최소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야. 최소값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할만한 것 같아. 4번하고 5번은 내용이 좀 비슷해 보이죠? 근데 6번을 좀 잘 봐줘. 6번은 이제. 자, 6번하고 5번의 차이가 뭐냐면 5번은 y는 ax제곱이었잖아. ax제곱. 6번은 afx야. afx. afx제곱인데 지수가 이제 x에서 fx로 바뀌었잖아. 그 4, 5번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뭐였었냐면은 봐봐. x가 크면 클수록 함수값이 최대 혹은 최소가 나오지. 밑의 범위에 따라서. 근데 6번은 조심해줘야 돼. 자, 지금 지수가 x가 아니라 fx지. 조심해야 될 게 6번에서부터는 그냥 x가 크다라고 해가지고 이 함수값이 최대 혹은 최소가 아닐 수도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 얘들아 정확히 얘기하면은 밑이 1보다 클 때야. 지수가 최대면 함수값도 최대야. 그리고 지수가 작으면 함수값도 최소야. 최소인데.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얘들아 그러면 결국 지수의 최대 최소가 함수값의 최대 최소랑 직결되는 거거든. 근데
x가 커지면 지수가 커질까라는 거야. 내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건.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위에 거, 이거 5번은, x가 크면은, 뭐, 최소 나오는 거 있잖아. 6번은 x가 크다고 지수가 최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거를 조심해줘야 돼. 이따가 이제 요거 관련한 문제 나오겠는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x의 최대 최소가 이 함수값의 최대 최소가 아니라, 지수의 최대 최소를 봐야 돼, 지수. x랑 지수랑은 다른 거야, 이거 지금. x랑 지수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수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에 집중해야지 x의 최대 최소에 신경을 쓰면 안 되는 거야. 잘 구별하시고 밑이 0과 1 사이면 반대야. 지수가 최대일 때 함수값의 최소.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수가 최소일 때 함수값의 최대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최대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 그려보는 걸 한번 해볼게. 필수 예제 1번.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그리고 정의역, 지역, 점근선을 구해봐라라는 거야. 자, 보시면 이겁니다, 이제. 필수 예제 1번인데, 지금 1번은, y는 2의 x, 뭐죠? y는 2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2라고 좀 되어 있잖아요, 이제. 자, 그러면, 자, 봐봐, 이거 지수함수 그리는 거 1번. 자, 지수함수 그리려면 먼저 뭐부터 파악해 주셔야 되냐면은, 자, 이거부터 파악을 해보자. 첫 번째, 점근선. 점근선부터 파악을 해. 두 번째, 그래프 개형. 이거를 파악을 해줘야 돼. 점근선 먼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가 개형 파악을. 자,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저 y는 2의 x 플러스 1 빼기 2라고 돼 있어. 점근선부터 파악해보자. 지금 뭐가 점근선이지 이거? 바로 나와야지. 뒤에 상수항이 점근선이라고 얘기했어 아까. 뒤에 상수항이 y는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야. y는 마이너스 2가. 얘가 지금 점근선이라고 얘가.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이 그래프 개형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 지금 이 y는 2의 x 플러스 1 빼기 2라는 거는 얘들아 요거 아닐까? y는 2x제곱 있죠? 저거를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진 게 아닐까? 저걸 평행이동해서. 자, 이제 얘를 이제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그냥 그리면 돼. 그거 그냥 그려주면 되거든, 그거. 그래서 이제 이 개형을 일단 먼저 떠올려. 이 모양이 어떤 식의 모양이었나. 얘가 우상향 아니었니, 얘들아? 우상향? 그리고 점근선보다 위에 그림이 그려지잖아. 그러니까, 자, 지금 이 1번의 함수를 그릴 때는, 자, 지금 우상향으로 이제 이 개형으로 그리는데, 이게 점근선을 뚫고 지나가는 그림이 아니야. 자, 그래서 점근선보다 위쪽에서, 자, 이런 식의 모양이 그려져야 되는 거야. 이런 식의 모양. 자, 근데 조심할 점. 항상 우리가 함수를 그릴 때는 그 y축과 만나는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y절편이라고 얘기를 하죠. y절편이 되게 중요해. 자, 그러면은 y절편 어떻게 구해? x 0 넣어. x 0 넣어보시면 y가 몇 나오냐? 이게 y도 0 나오네, 지금 보니까. y도 0. y도 0이 나오게 되겠고. 자, 그러니까 이제 원점을 지나는 거죠? 원점. 원점 지나게 그림을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을 이제 했고, 이제 정의역, 치역, 점근선 해보자. 정의역, 치역, 점근선. 이렇게 한번 좀 해볼게. 정의역, 치역, 점근선. 해볼 건데, 자, 정의역은 이제 실수 전체 집합.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어. 실수 전체 집합이에요. 실수 전체 집합이고요. 그 다음 치역인데, 치역은 결국에 이거야. 치역은 이 y 값의 범위를 보는 건데 지금 그림을 보면 아시다시피 마이너스 2보다 큰 쪽만 지금 지나지 않니? 마이너스 2보다 큰 쪽만. 그래서 얘는 y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y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리고 점근선은 이제 요 마이너스 2, 즉 요 상수항 있잖아, 상수항. 상수항이 점근선이 되지 않을까? y는 마이너스 2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도 그려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그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네.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빼기 1이야. 자, 점근선부터 파악해봐. 뒤에 상수항이 점근선이야. y는 마이너스 1 그죠? y는 마이너스 1. 얘를 일단 먼저 그어. y는 마이너스 1을 먼저 그어. 그 다음에 이제 그 3의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 마이너스 x제곱.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뭐 바로 생각을 해봐. 자, 3분의 1의 x제곱으로 봐도 되겠죠, 저거? 3분의 1 x제곱. 그러니까 쟤를 평행 이동한 거지 않을까? 밑이 1보다 작은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지 않았을까? 이 3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거는 우하향 아니었어, 얘들아? 우하향? 우하향이었지. 그러니까 우하향으로 그래프 모양을 생각하라고, 우하향으로. 그런데 얘도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y축과 만나는 위치가 되게 중요하게 될 것 같아. y축과 만나는 위치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y절편 확인해 보실 건데, 그러기 위해서 x에다가 0을 넣어볼게요, 이제. 0 넣어보시면은 3의 0제곱 1이죠. 1 빼기 1을 해서 얘도 y가 0 나오네. 아, 원점 지나네, 원점이지, 이렇게. 원점을 지나네. 얘도 원점을 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 아, 원점 지나는구나. 자,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얘도 정역, 취역, 점근선 확인해 봅시다. 정역, 취역, 점근선.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정역은 이제 봐봐. 정역은 지금 여전히 실수 전체 집합이 되겠고, 정역, 실수 전체의 집합. 정역은 실수 전체 집합. 그럼 치역이야, 치역. 자, 치역은 뭐냐면, 이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다 보니까, 마이1보다 더 위에 그림이 그려지니까, y가 마이1보다 크다.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그려보게 되면은, 세 번째 거. 자, y는 자,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야. y는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3. 자, 얘 같은 경우는 그 y는 3의 x제곱 있죠, 얘들아? y는 3의 x제곱. 이 3의 x제곱의 그래프 앞에 지수항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거 무슨 대칭하면은 마이너스 붙죠? 무슨 대칭? 이 지수항 전체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x축 대칭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y의 부호가 뒤집힌 거야. x축 대칭을 생각해 줘야 되니까 이제 이 기본적인 지수함수 3의 x제곱을 x축 대칭해서 이런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저런 모양으로. 자, 점근선 물론 확인해야죠. y는 3이 점근선이야. y는 3. 점근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y는 3.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이 상태로 우하향으로 그래프를 그려. 우하향. 자, 우하향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자, 얘도 이제 중요한 게 있어. y절편 중요해, y절편. y축과 만난 위치가, 자, 여기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해, 이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 그런데 이제 이 위치를 한번 봅시다, 위치. x에 0 넣어서 해보자. x에 0 넣어보시면 y가 몇입니까? 0 넣어보시면, 자,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1제곱. 이거 몇이야?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1제곱. 일단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몇이야? 역수니까 3분의 1이야.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빼기 3분의 1 더하기 3이야. 빼기 3분의 1 더하기 3. 계산하면 3분의 8이야. 3분의 8. 그러니까 y절편이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줘야 돼. 그래서 정의역, 치역, 점근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역, 치역, 점근선. 요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정의역은 자, 실수 전체 집합이고 실수 전체의 집합. 자,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그 다음에 치역. 자, 치역은 자, 지금 이건 잘 봐야 되는 게 점근선 y는 3보다 밑에 그려지지, 밑에. 그러니까 얘는 치역이 y파 y가 3보다 작다. 점근선은 y는 3이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y는 3.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4번은 y는
자, 마이너스 해준 다음에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도 확인을 해보자. 점근선이 y는 1이야. y는 1. y는 1이라는 점근선을 좀 그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모양을 봐줘야 되거든. 그래프의 모양. 잘 봐봐 이거. 얘는 그래프가 y는 2의 x제곱을 베이스로 했을 때 얘들아 얘는 x에도 마이너스가 붙어있고 지수항 앞에도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이중으로 붙었네. 무슨 대칭? 원점 대칭. 자 그러면 일단 천천히 y는 2x제곱이 원래 이건데 원점 대칭 이동까지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될 거라마. 이렇게. 그러니까 x축 대칭도 하고 y축 대칭도 뒤집어 줬을 때 저렇게 이제 바뀌게 될 거야.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저 모양으로 그냥 그리면 돼. 아 우상향이구나. 그리면 돼. 우상향. 근데 얘도 문제. y절편 중요해. y절편. 이거 y절편이 뭘까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y절편. 그래서 x에 0을 넣어서 확인해 볼게. 0 넣어보시면 계산 잘해야 되더라. y는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 이거 혹시 헷갈리는 사람 없겠지 이거?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 이거 앞에 거가 계산하면 몇이야 이거? 이거 4야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4죠? 이거 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우리가 중2 때 뭘 배우냐면은 계산 연산 순서는 제곱을 먼저 처리하고 부호를 나중에 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4 더하기 1 해가지고 3. 0,3을 지나는 거니까 이 위에를 지나는 게 잠깐만.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이제 0,43. 뭐 대략 한번 이 정도쯤 지나야 되겠네. 음수가 되도록 지나야 되겠지. 음수가 되도록. 자, 뭐 y좌편 정도 표시해 줍시다. 여기 마이너스 3이라 치고 아까 거는 y좌편이 여기는 뭐 3분의 8이었고 여기는 이제 y좌편이 여기는 뭐 쓸 필요가 없죠. 원점 지나니까. 이 정도 해주신 다음에 이제 정의역, 치역, 점근선 확인해 봅시다. 정의역, 치역, 점근선. 정의역 여전히 실수 전체 집합이고요. 실수 전체 집합. 그 다음 치역인데 치역은 y값의 범위야. y값의 범위. y값의 범위인데 점근선보다 아래에 지금 지나니까 y가 1보다 작다. 점근선은 y는 1이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y는 1.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필수예제 2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 더 얘기해야지. 까먹을 뻔했다. 자, 지금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가장 먼저 점근선부터 그려놓고 그래프가 어느 모양으로 나아가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얘들아 점근선의 요 값이랑 치역의 값이 사실 똑같아. 그지? 똑같을 수밖에 없고 또 요거 한번 볼래? 치역의 부동호 방향이 있잖아. 얘는 y가 크고 얘도 y가 큰데 얘네들은 y가 더 작은 거잖아. 얘가 이제 y가 더 작은 거. 자, 이 부동호 방향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지수항 앞에가 플러스면은 기본적으로 이 지수항 자체가 아까 양의 값을 갖는 값이니까 양의 값, 양수니까 1번 볼래? 어떤 지수항 플러스 2였잖아.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이잖아. 마이너스. 자, 어떤 지수항 빼기인데 그럼 이 전체적으로 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얘가 지수항이 양수다 보니까 양수에서 2를 빼봐. 그럼 무조건 마이너스 2보다 큰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보다 클 수밖에 없겠지만 3, 4번처럼 지수항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원래 지수항 자체는 양의 값이지만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붙으면? 그러면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3번은 뒤에 여기 지금 플러스 3이었었는데 플러스 3. 3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3보다 작은 값. 즉 지수항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치역이 더 y가 작다 쪽 아니야? y가 더 작다? 작다 쪽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작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필수예제 2번인데 2번. 자, 다음 중 이 함수 이 3x제곱에 대해서 확인해 보래. 3x제곱. 3x제곱의 그래프를 뭐 대략 한번 그려보고 판단해 볼게. 자, 그려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아. 뭐 이런 그래프겠죠? y는 3x제곱.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봐봐.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정의역, 치역 확인해 볼 건데, 자, 정의역 봅시다, 이제. 자,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냐. 기본 지수함수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맞는 설명이야. 저거는 뭐 기본 설명이고요. 2번인데, 0,1을 지나냐? 대입해보면 되겠지. x 0 들어가면은 3의 0제곱 1 나오니까 맞는 설명. 3번. 점근선인데, 얘들아, 기본적인 지수함수 점근선은 y는 0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원래 뒤에 상수항이 점근선이라고 했는데 상수항이 0인 셈인 거야. 상수항이 0인 셈. 그러니까 당연히 y는 0이 맞겠죠. y는 0이 맞는 것이고. 4번. x가 크면은 함수값이 작느냐. 얘들아, 지금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는 x가 커지면 y도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부등호가 뒤집어지는 게 맞으니까 4번이 틀린 설명이다라는 거야. 4번이 틀린 설명. 5번. 자, 그래프는 이 3의 마이너스 x제곱에 해당되는 그래프와 y축 대칭이냐. y축 대칭이려면 x의 부호를 바꿔야 되는 건데 이거 x의 부호 바꿔주면은 서로 되지 않니? 얘 뒤집으면 얘 나오잖아, 그지? 뭐 얘를 뒤집어도 얘가 되는 거고 5번이 맞는 설명이다 라고 해서 틀린 건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틀린 건 4번. 요 문제 잘 봐야 돼. 수입 3번. 요거 좀 잘 봐야 돼. 너네들이 되게 잘 못하는 부분이거든. 계산을 되게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지수함수가 있대. 근데 쟤를 y축 대칭 해보고 x축으로 평행이동 해보니까 어떤 두 점을 지난대. 자, 하라는 대로 해볼 건데, 근데 이거부터 볼까? 먼저 이 주어진 지수함수를 좀 정리해 볼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은, 얘들아,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갖춰야 될 애티튜드가 있어. 태도가 있어. 뭐냐면 이제 지수 파트는 밑이 같으면은 연산을 해봐야 돼. 연산을 이제. 그러니까 밑이 2하고 2분의 1 있잖아. 2분의 1은 그 역수잖아. 역수 얘들아. 그러면은 우리 그 지수의 마이너스가 역수라고 하지 않았니? 지수의 마이너스? 그럼 얘를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돼. 역수로 뒤집으면은 지수의 부호가 뒤집어지는 거야. 지수의 부호가 뒤집어지는 거.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비로소 밑이 통일된 거 아니야. 그러면 밑이 같다. 어떻게 할 수 있어? 지수끼리 더하는 거죠, 이거? 지수 법칙이야. 사실 1이 생략된 거니까 더해주시면 그냥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나오게 될 거야.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직 평행이동, 대치이동 아직 안 했어. 자, 인지할 거야, 이제. 인지해볼 건데, 자, y축 대칭을 해보겠다. y축 대칭 이동 해주시면은 무엇의 부호? x의 부호를 바꾸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2의 x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x축 m, y축 n만큼 이동하는 거라고 했지? 자, 평행 이동을 해보자. 내가 x축으로 m, y축으로 n 이렇게 이동을 때려볼 거야. 그럼 어떻게 돼? y는 2의 x-m 나오신 다음에 플러스 n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근데 얘가 저 두 점을 지난대. 그럼 대입해봐야지, 이제. 근데 대입하는 거 잘 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먼저 대입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n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0,5도 한번 대입해볼게요. 0,5도인데 5는 2의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식을 이제 좀 정리하고 연립해 봐야 되거든. 자, 지금 식이 두 개인데 문자도 몇 개야, 지금? 두 개. 어떻게든 연립하면은 m, n 다 구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문제야. 이걸 어떻게 연립하냐. 이게 너네들이 되게 안 되더라고, 이제 이게. 나는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수학 문제를 풀미에 있어서 또 두 번째, 강조할 거. 기본적인 애티튜드가 또 있어, 태도가. 동료항이 있으면은 동료항은 알아서 정리해야 돼. 동료항은. 여기서 동료항이 있나? 봐봐. 얘들아, 이 지수항이 있지, 지수항. 지수항을 지금 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2가 있냐 없냐의 차이잖아. 요거를 너네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잘 봐. 얘들아, 수학은 도현아, 수학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거꾸로도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기본적인 지수 법칙 이거 있죠? 이거를 지수끼리 더하는 거였잖아. 당연히 이렇게. 너네는 반대로도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찢을 수도 있어야 돼, 이거를. 거꾸로도. 얘를 이렇게 찢을 거야. 이렇게. 찢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 2의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되잖아. 이게 몇인데 이게? 2의 마이너스 2제곱 몇이야? 역수 그리고 제곱이잖아. 몇이야? 4분의 1이지? 이게 4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m제곱이라고 이게. 이렇게 이게 나와야 된다고 이게 지금. 이게 나와야 된다고. 그리고 밑에 거 한 번 더 쓴다? 5는 2의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나오지 않니? 밑에 거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얘를 이제 연산을 해보자, 연산을. 자, 밑에 식에서 위의 식을 뺄 거야. 그럼 잘 봐, 빼줄 건데 빼주면 좌변은 6이야. 우변은 n이 날라가. 우변은 지금 n이 날라가지, 그지? 날라가는데 이제 여기 가운데 있죠, 가운데. 가운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너네가 되게 잘 안 되거든?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얘들아, 요 2의 마이너스 m제곱 있죠? 얘를 잠깐 a처럼 봐봐, a처럼. 야, 그러면 a에서 4분의 1a 빼는 거 아니야. 맞니? 그럼 몇 a인데? 빼주면은? a에서 4분의 1a 빼면 몇이야? 4분의 3. a. 근데 이제 2의 마이너스 m제곱으로 다시 쓸게.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너네가 얘네를 동류항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동류항으로. 이거 동류항으로 잘 못 봐, 이거를. 아니, 똑같은 2의 마이너스 m제곱 아니야. 2의 마이너스 m제곱이 한 개 있었는데 4분의 1만큼 빼라는 거야. 그럼 몇 개야? 나머지 4분의 3개 아니야. 동량으로 보고 계산하는 거라고, 동량으로. 여기서 이제 양변에 역수 쳐줘야지, 역수. 곱하기 3분의 4 해줘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곱하기 3분의 4 해줘가지고 역수 취해줄 거야, 역수를 이제. 그래서 역수를 취해주시면 자, 2의 마이너스 m제곱 어떻게 됩니까? 곱해버리면 8 나와, 8. 8이 나오게 되겠지. 저거 m값 몇 나옵니까, m값? 2를 몇 번 제곱해야 8 나오지? 세제곱? 그럼 m값이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 m값이 마이너스 3이고 저 m값 마이너스 3을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5는 2의 세제곱 8 더하기 n. n값도 똑같이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돼. 둘 다 똑같이. 그래서 m제곱 더하기 n제곱 계산해 보시면 결국 9 더하기 9에서 18이라고 이렇게 답을 내면 될 것 같아요. 18.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걸 동류항으로 볼 수 있어야 돼. 동류항으로. 그래서 이제 얘에서 얘 빼면은 개수가 1 빼기 4분의 1을 해서 4분의 3으로 봐주는 게 맞지. 이렇게.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 동류항으로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동류항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뒤에서부터 잠깐 끊었다 갑시다. 자, 필수제 4번인데 자, 함수를 그려줬고 요 값을 구하래. 보시면 y는 2x제곱이랑 y는 x 두 개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자, 이거 그 ABC가 이 x, y 좌표들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 x 좌표인데 주어진 그림을 보고 찾아야 되거든요, 이제. 잘 봐봐. 이 y는 2x제곱이 지금 여기 몇 컴마 몇을 지나죠, 지금? 0,1. x에 0 넣으면은 2의 0제곱 1 나오니까, 그치? 그런데 이제 봐봐. 이거 함수 따라가는 거 해줘야 돼. 여기 y가 1이잖아. 가로로 따라가면은 여기도 y좌표가 1이죠. y는 x랑 만나는 이 지점도 y가 1이다. 근데 이 지점, y는 x가 만나는 지점, xy 좌표가 똑같잖아. 그죠? 1,1이겠지, 1,1. y가 1이니까 여기도 y가 1 아니야. 그럼 x가 몇이야? a가 1인 거지, a가 1. 이렇게 좀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지. 저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볼게, 이제. 자, 또 따라가. 여기 x가 1이죠? x가 1인 거 따라가. 이 지수함수랑 만나는 지점 있지? 여기가 1, 뭐시기 아니야? 1, 여기 1, 뭐신데, 이거 지금, 여기는. 1,2죠, 여기 1,2. 1,2 한번 쓰자. 그러면은, 여기 y는 이 따라가. 여기 만나는 지점 여기 있지, 이제. 여기는 x, y 똑같은 지점 아니야. 2,2라는 거지, 2,2. 그러니까 b가 몇이 돼야 되는 거, b가? b가 2가 돼야 되는 거지, 2가. 그러면은 또 따라가. 여기 x가 2야, 따라가. 지수함수랑 맞나?
여기 2, 몇인데 여기? 2 넣어주면 4 나오지. 그럼 여기 y는 4 따라가. 여기 몇이야? 여기는 이제 4,4 맞네, 4,4. 그러니까 x가 몇이 돼야 돼, 여기가? 4. 이렇게 따라가서 좌표 채우면 되지 않니? 좌표 이제. 그래서 a, b, c가 다 정해지네. 그러니까 2분의 1에 자,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해주게 되니까 몇이야 이거? 2분의 1에 세제곱 나오네, 세제곱. 8분의 1 나오네, 8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네. 이 정도 하면 끝. 잘 따라가기만 하면 돼. 1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 네, 필수기 5번. 자, 이 대소관계 문제인데. 이 대소관계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 자, 이 대소관계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 대소 비교는 밑을 통일하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야 이제. 밑을 통일. 밑을 같게 만들어 주자. 같게. 자, 그러면 지금 잘 보면은 밑이 얘는 2잖아. 나머지 BC도 뭔가 2랑 연관된 숫자들 아니니 이거? 2랑 연관된 숫자? 자, A는 현재, 자, 다시 한번 쓸게. A는 현재 무엇이냐면은 2의 루트 3제곱이야. 루트 3제곱. B는 뭔데 지금 B는? B는 자, 16이 2의 몇 제곱? 4제곱? 그럼 얘는 세제곱근 2의 4제곱으로 봐주면 이거 우리 그 유리수 지수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2의 몇 제곱 이거? 2의 3분의 4제곱 바꿀 수 있어야 돼. 이런 거는 항상 유리수 지수로 바꿔놓는 게 편해. 유리수 지수로. 그 다음 C도 보자, C. C는 지금 뭐야, 이거? 4제곱근 256인데, 256은 2의 몇 제곱? 8제곱. 이거 약분할 수 있기는 한데, 약분 안 하고 할 거야? 얘는 약분 안 하고, 이제. 아, 아니지, 다시. 약분을, 할 수 있으니까 약분합니다.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 밑을 다 통일했어. 그래야 대소 비교가 돼. 왜냐? 밑이 1보다 크죠, 지금. 그러면 밑이 1보다 크면 지수가 커야 최대고 지수가 작은 게 최소야. 이 지수끼리 비교해줘야 되지 않니? 지수끼리. 루트 3, 3분의 4, 2. 요거를 비교해줘야 되지 않니? 요걸 이제. 그러면 이거 딱 보이니? 가장 큰 게 여기서 어떤 거죠? 가장 큰 게? C. 왜냐면은 이거 루트 3이 1. 얼마 3분의 4도 1. 얼마 나오지 않니? 1. 얼마가 나오게 되니까 2가 가장 큰 놈이니까 확실한 거는 C가 가장 큰 놈인 것 같아. 확실한 거는. A, B 비교해줘야 되는데 이거 A, B도 대소 되니? 대소 비교? 뭐가 가장 큽니까? 이거는? A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이거? A? 근데 이거 왜 A가 커? 어. 여기다가 루트 씌운다? 자, 봐봐. 일단은 우리 루트 3, 이 정도 외우고 있지 않나? 루트 3이 몇이지? 1. 바로 안 나오나? 중3 때 루트 처음 배우면서 이거 안 외웠니? 루트 2가 몇이야? 루트 2는 1.414. 루트 3은 몇이야? 1.732. 루트 6은 몇이야? 루트 5인가? 루트 2인가? 루트 5. 2.236. 이거 모르니? 자, 그거를 알면은 루트 3이 대략 1.732. 3분의 4는 나누어 보면은 뭐 3, 3, 3, 3 나올 거니까 이거를 알면은 그 다음에 A가 큰 놈이고 B가 큰 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는 한데 근데 이걸 모른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뭐 해주는 거냐면은 아까 뭐 해준다고? 루트? 자, 봐봐. 기본적으로 그 대소 비교를 할 때 이 두 수의 대소 비교를 하고 싶어. 만약에 얘가 1점인 거는 알지만 정확히 몇 점인지를 모른다라고 가정해봐. 그럼 얘네 두 수를 기본적으로 제곱을 해보는 게 가장 편하긴 해. 제곱해보는 게. 제곱해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니? 제곱해보면. 제곱을 해도 이 흰색의 대소랑 분홍색의 대소가 바뀌지가 않아. 대소를 해도. 그래서 3이 큰 거야? 9분의 16이 큰 거야? 3이 더 크죠? 그러니까 제곱해보면은 좀 더 이제 간결하게 식이 벗겨지니까. 아까 루트를 씌우자고 한 것도 얘 루트 씌우면서 얘를 지금 제곱하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지, 사실은. 그래서 제곱해가지고 루트를 없애자. 그럼 대소가 나온다라는 거야, 이제. B, A, C니까 3번으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으로 해주시고. 필수의 6번 보시면. 6번을 보시면. 자,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라고 돼 있어. 이거 잘 봐야 돼. 여기서부터 이제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자, 1번은 y는 2에 2x 빼기 1이지. 자,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마일부터 1까지. 마일부터 1까지. 자, 근데 지금 1번 한번 보시면 지금 밑이 1보다 커. 지수가 커야 최대값. 지수가 작아야 최소야. 근데 문제는 이거야. 지수가 크려면 혹은 지수가 가장 작으려면은 x가 어때야 지수가 가장 큰지 가장 작은지를 알아야 되지 않아? 근데 지수가 지금 뭐야? 2x 빼기 1. 그냥 간단한 1차식의 꼴이야. 이 1차식 x가 크면 2x 빼기 1도 큰 거. x가 작으면 2x 빼기 1도 작아지는 거니까 1번은 결국 x가 가장 큰 거, x가 가장 작은 거가 곧 지수의 최대 최소랑 직결되는 거고 그게 곧 이 전체 함수의 최대 최소이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x가 1일 때가 지수의 최대이자 전체 함수값의 최대이니까 1 들어가면은 2의 1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아. 2의 1제곱으로. 반대로 x가 가장 작은 거 마일을 넣는다 라고 한다면 마일 들어가시면 2의 마 3제곱입니다. 2의 마 3제곱.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자, 2의 마 3제곱 뭡니까 이거? 역수하고 세제곱 8분의 1로 나오게 되겠죠? 8분의 1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2번. 자, 요들아 이거 잘 봐야 돼. 밑이 1보다 작네 지금 보니까. 자, 이것도 봐봐. 지수가 x 플러스 1이야. 이것도 x가 크면 지수가 큰 거고 가장. x가 작으면 지수가 가장 작은 거야. 직결되는 거야. 근데 밑이 1보다 작으면은 지수의 최대 최소가 전체 함수값의 거꾸로 최소 최대가 되는 거니까. 자, 내가 먼저 최대값을 찾으려면은 지수가 가장 작아야 최대가 나오는 거야. 지수가 가장 작으면 전체 함수값의 최대값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반대니까 0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몇이에요? 3분의 1의 1제곱. 그냥 3분의 1이 나오게 되겠지. 그냥 3분의 1이. 근데 반대로 x의 최대 2를 내가 만약에 넣어주게 된다면 2 넣어주시면 3분의 1의 세제곱 나오지 않나? 세제곱? 그리고 3분의 1의 세제곱 해보시면은 27분의 1 나오겠네. 3분의 1의 세제곱이 27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다라는 거야.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다. 그럼 3번 볼게요. 3번. 얘들아 3번 잘 봐야 돼. 이거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1 빼기 x 플러스 1 돼 있잖아. 자, 보통 지수가 좀 복잡하게 돼 있잖아. 2의 1 플러스 x니까 이거를 좀 찢어줄게. 얘를 이제 3번은 자 2의 1제곱이랑 2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로 찢어. 그럼 2의 1제곱은 앞에 3이랑 곱해버려가지고 미리 이렇게 마이너스 6으로 만들어도 되겠지. 미리. 그러면 남는 게 2의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더하기 1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더하기 1까지. 근데 이거 생각해봐야 되거든, 얘들아, 이거. 이거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얘들아, 이거는 내가 만약에 이 함수의 최대값을 찾고 싶으면 x에 무엇을 넣어야 이게 최대값 나올까? x에 뭘 넣어야? 이거 좀 생각해야 돼.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될지, 아니면 0을 넣어야 될지, 아니면 이 사이에 있는 다른 값을 넣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돼. 뭘 넣어야 될까? 자, 얘는 결론. x가 가장 큰 걸 넣어야 최대값이야. 자, 왜 그러냐? 봐봐. 이 꼴을 봐. 지금 이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인데 x 앞에 마이너스 있지? 이거 뭔가 대칭이 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지수항 앞에 뭐가 붙어 있어? 마이너스 붙어 있지? 마이너스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중으로 붙은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가 x에도 뒤집혀 있고 지수항에도 뒤집혀 있고 무슨 대칭된 거? 원점 대칭된 거라고 하지 않았니?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 원래 이거잖아. 이게 원점 대칭 이동하면은 이 모양 아니야, 이 모양. 이거 x가 크면은 y도 커지는 그래프야, 이거. 이걸 여기서 캐치해야 돼. x가 커질수록 y도 커지는 그래프라고. 그래서 x가 큰 걸 넣어야 최대값. 반대로 x가 이제 작은 것을 넣어야 최대값이 나오지 않을까? 최소값 이렇게 이제. 요게 나오지 않을까? 요게 이제.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x에다가 0을 넣어보자. 0을 이제. 0 넣어주면 몇인데 이거? 마이너스 6 곱하기 1 더하기 1. 마이너스 5 나오네?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고. x에 마이를 넣어봐. 마이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6에다가 2 곱해주면서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마이너스 11. 되십니까?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요 3번이 지금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죠, 얘들아.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는 x가 크면 y 큰 거잖아, 그치? 근데, 봐봐. 만약에 마이너스가 하나라도 붙는 순간, 자, 봐봐, 이거. 이게 기본 지수함수야. 근데, 마이너스가 이렇게 하나라도 붙잖아, 만약에 이렇게. 그럼 감소하는 모양 나오지 않네? 감소하는 모양? 감소하는 모양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얘를 y축 대칭을 했다고 치면은 이런 함수 나오는 거잖아. x의 부호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여기 x든 지수항 앞에든 한 번 붙으면은 이거 감소하는 꼴 아니야? 감소하는 꼴? 감소하는 꼴이죠. 근데 방금 쟤처럼 마이너스가 만약에 이중으로 붙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꼴 아니야? 증가하는 꼴? 쉽게 생각하면은 이 지수 앞에 지수항 앞에 마이너스가 없거나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모양이지. 우상향의 그래프다라는 거지. 우상향. 이제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지 않을까?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가 뭐 X쪽이든 지수항 쪽이든 한 개만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우하향 아니야? 우하향.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 저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인 거야.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 마이너스가 이제 한 개 있으면 우하향, 없거나 두 개 있으면 우상향으로 생각해서 그러면은 바로 이제 x가 가장 클 때가 뭐 최대인지 최소인지 판단할 수 있지. 그래서 저거는 마이너스가 두 개 붙었으니까 우상향이잖아. 우상향은 x가 크면 최대 나오는 거 아니야. x가 크면. 그렇게 연관을 지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연관 지으시라는 거고. 7번 또 보시면. 자, 이제 요거 좀 생각 잘 해봐야 됩니다. 요거부터 이제 7번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에서 정의가 됐대. 자, 어떤 함수가 있는데 x가 몇에서 최대, x가 몇에서 최소를 갖느냐라는 거거든 이제. 이때 이 네 개의 값을 다 더해주면 구하래. 네 개의 값을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먼저 여기서 그 우리 수학에서는 똑같은 게 반복되거나 공통 부분이 있으면 보통 뭘 하죠? 치환을 해. 공통 부분이 만약에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치환이야, 치환. 치환을 해주는 거야, 치환. 치환을 해. 그래서 치환을 해보자, 치환을. 자, 그러면 여기서 공통 부분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먼저 저 주어진 함수를 내가 조금 바꿔볼게, 조금 이제. 4분의 1의 x제곱 있잖아. 그러면 2분의 1의 x제곱의 전체의 제곱이야, 전체 제곱. 전체 제곱입니다. 그리고요, 이거 잘 봐. 이거 이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잖아. 저건 찢어주는 거거든. 저거는 찢어주는 거니까 찢어주시면 제가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의 1제곱이 다시 이거 마이너스지.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몇이야? 역수니까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 몇이야? 이 역수잖아, 역수. 얘들아 바로 나와야지 이거 지금. 마이너스가 역수라고 얘기했잖아, 역수.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 x 플러스 3. 현재 이 상태라고, 이 상태. 이렇게 써놓으면은 뭔가 공통 부분이 지금 뭔가 반복되는 거 확인되니? 자, 뭐가 지금 반복이죠? 2분의 1의 x제곱이 반복 아니야? 얘가 지금? 똑같은 게 반복이네? 그러니까 쟤를 치환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지. 2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해보자. 자, 근데 조심할 점이 있어. 우리 항상 수학은 치환하면은 이 치환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x로 이제 문제 푸는 거였는데 이제 문자를 다른 걸로 바꿔서 풀겠다라는 거잖아. x가 들어있는 모든 부분을 다 t로 바꿔야 되겠지, t로. 자, 범위도 t의 범위로 바꿔줘야 돼, 범위도. 얘도 반드시 t의 범위로 변환을 꼭 해줘야 돼. 이거를 많이 안 해서 많이 틀려, 이제. 굉장히 중요해. 문제를 t로 풀 거면 x의 범위도 t의 범위를 바꿔줘야 돼. 근데 얘가 t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t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 자, 생각해봐. t가 밑이 1보다 작죠? 이거는 그냥 지수 x가 크면은 최소. 지수 x가 가장 클 때가 1이지. 1 들어가면 최소. 2분의 1 나온다, 이거야. 2분의 1이 나온다. 반대로, 이 지수 x가 이제 가장 작으면 마 2일 때인데,
그때는 최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최대가. 이거 마2 넣어봐, 마2. 몇이야, 이거? 4. 2분의 1의 제곱, 역수. 이렇게 t의 범위를 잡고 우리가 따져야 되는 함수가 그럼 이거라고.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다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렇게 들어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이제 어떻게 정리해?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를 해보자. 이거 이 정도 우리 바로 정리할 수 있죠? 저거 이제 t-1의 제곱 더하기 2로 나오게 되는 거야. t-1의 제곱 더하기 2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거 그 주어진 범위가 지금 요거죠. 2분의 1과 4 사이의 범위라고 나와 있었잖아. 2분의 1과 4 사이의 범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 주어진 범위 안에서 저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치환을 하는 이유는 뭐야?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려고 하는 거야. 원래 막 지수함수꼴로 표현이 된 이러한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였는데, 치환하니까 우리가 올해 많이 했었던, 고1 때 많이 했던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하는 거 아니니? 이차함수 최대 최소? 상황이 좀 쉬워지는 거잖아. 그럼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함수 모양을 대략적으로 그려놓고 대칭축을 파악을 해. t는 1이 대칭축이야. 그런데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범위가 있죠. 우리는 2분의 1부터 4 사이의 범위를 보는 거잖아. 2분의 1부터 4 사이의 범위를 지금 봐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봐주시는 건데, 근데 저 주어진 범위를 볼래? 주어진 범위. 여기 볼래? 이 주어진 범위가 여긴데, 이 주어진 범위가 지금, 자, t가 몇일 때 최대값이죠? 몇일 때? 최대값. t가 몇일 때야? 4일 때 최대값. 자, t가 4일 때 최대값 몇이냐? 4 넣어주니까 3의 제곱 더하기 2. 9 더하기 2에서 11. 반대로 최소값은 t가 몇일 때 등장합니까? 1일 때가 가장 낮으니까 t가 1일 때 최소값 몇이냐? 이 상수항이 최소값이니까 2가 나오게 돼. 문제는 뭐냐면은 x가 몇에서 최대냐? x가 몇에서 최소냐라고 해가지고 그것들을 다 더하는 거잖아 지금, 그치? 얘네 다 더하면 몇이야? 몇 나오죠? 15, 16, 17, 18. 18 나오나? 선지 18이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지? 범위? 무슨 범위? xt? 요거 잘 봐야 되더라. 우리는 지금 t가 몇일 때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지, 여기서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x잖아, x. 그걸 잘해야 되더라, 이거. 굉장히 낚시 많이 당하고 실수 굉장히 하기 좋은 부분이야. 지금 여기서 구한 거는 무슨 범위냐면 t의 범위야, t의. t값이야, t값. 여기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는 이제 x값이야, x값. 요거를 잘 분간을 해줘야 되더라, 요거를. 이거 안에서 애들이 되게 많이 틀려, 이거. 근데 얘들아, 그거 알아? 이거 봐봐. 이거를 내가 이제 너네 위에 애들 있지, 08애들. 그때도 내가 이거 똑같은 내용 수업하면서 얘들아, 이거 많이 틀려. 이제 잘 인지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그때도 얘기했어. 근데도 이거 시험에 나와서 틀린 애들이 있어, 이거. 이거 인지를 못 해가지고. 그냥 이거 구하고, 더해서 18. 되게 많아. 잘 인지하라고 얘들아,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뭔지를 똑바로 보라고, 항상. 똑바로. 자, 어떻게 하냐. t가 4에 해당이 될 때의 x값을 구해야 돼. 얘가 4가 되려면 x가 몇이어야 돼, 이거? 바로 안 나오나? 역수 뒤집고 제곱해줘야 되잖아.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 t가 4일 때는 x가 마이너스 2다. 그럼 반대로 t가 1일 때. 얘들아, 얘가 만약에 1이야. 이거 x 몇이어야 되지, 이거? 얘가 1이면? 0제곱이 1이라고 했죠? 아직도 이게 잘 안 와닿지, 이게? 0제곱이 1이야. 이거 x가 0일 때 얘들아, 0. 그래서 얘가 A, 얘가 라지 M, 얘가 B, 얘가 스몰 M이라고 이렇게 A, B, 라지 M, 스몰 M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 다 더해주면은 이제 11이라고 해가지고 올바른 답 1번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1번으로. 잘 분간해야 되더라, 이거. 잘 분간을. 8번.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인데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자, 보시면 이거. 자, 정의역이 이제 저렇게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의 범위로 주어져 있는데 저렇게 나와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의 곱을 구하래. 최대 최소의 곱.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해보니까 얘는 이제 먼저 완전 제곱식으로 좀 변형해 볼게. 왜냐면 우리 어떤 함수의 최대 최소 찾으려면은 밑이 1보다 크잖아요.
지수의 최대 최소가 곧 주어진 함수의 최대 최소랑 직결되는 거야. 근데 아까 개념 설명할 때 얘기했는데 얘들아 그 x가 크다라고 해서 이게 과연 최대일까?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 자, 지수가 2차식이잖아. 지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근데 지수가 2차식이니까 2차식의 최대 최소 확인하기 위해 완전 제곱 변형을 해. 이거 내가 바로 변형할게. 이런 식으로 바로 변형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될 것 같아. 자, 그럼 봐봐. 지금 이 지수를 보니까 2차 함수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이 대칭축이지. 마이너스 1이. 근데 우리가 따지는 x의 범위 어디서부터냐? 마 2에서부터 그 다음에 1까지네. 1까지인데 얘들아 봐봐. 지금 요 그림만 보면은 x가 몇일 때가 최대지 지금? x가 몇일 때? 마 1일 때가 최대죠. 그럼 봐봐. 잘 들어야 돼. x가 마 1이면 이 지수의 최대값 1이 나오지 1. x가 마 1이면 지수 자체가 1이니까 그때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이 5의 1제곱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5의 1제곱. 5의 1제곱 5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도 봐봐. x가 이제 몇일 때가 또 최소가 나오냐면은 x가 1이면 지수의 최소값이 나오게 되는 거야. x에 실제로 1 넘으시게 되면은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1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 지수가 마3이 나오게 돼서 그러면 최소값이 이제 지수 자체가 마3이니까 5의 마이너스 3제곱해서 125분의 1이다 라고 나오게 돼. 125분의 1. 끝난 거야 이제. 여기서 이제 최대 최소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이 라지 m이랑 스몰 m을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5 곱하기 125분의 1이다 라고 해주시게 되니까 결국 25분의 1이라고 해주면 되겠네. 25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25분의 1이더라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점 봐봐. 얘들아, 지금까지는 거의 x가 가장 클 때, x가 가장 작을 때가 곧 주어진 함수의 최대 치수였었지만, 이 문제 볼래? 자, x가 지금 1일 때는 뭐 최대 최소 값 중에 뭐가 하나가 나와. 근데 지금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 최소 값이 아니라 이 중간에 있는 값, 마일에서 최대 최소 값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의해줘야 될 거는 내가 말하는 설명을 잘 들어봐. 지수의 최대 최소가 주어진 함수의 최대 최소랑 직결이 되는데 물론 밑이 1보다 작으면 반대이겠지. 근데 이제 지수가 이렇게 2차식으로 나오잖아. 얘들아 2차 함수는 x가 크다라고 해서 무조건 최대가 항상 나오는 게 최소가 나오는 게 아니야. 이게 한번 휘잖아. 그러니까 한번 휘기 때문에 x의 최대 최소가 곧 지수의 최대 최소로 직결되는 게 아니야. 직결이 될 수도 있지만 꼭 직결이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보통 애들이 이래. 그냥 끄트머리 거 넣어가지고 그냥 큰 값이 최대, 작은 값 최소. 이러면은 날아가는 거라고 이제. 이 생각을 또 해봐야 돼. 이 생각을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거를 반드시. 그러니까 대충 이거 넣으면 최대 최소겠네? 그러면 틀린다라고 이제. 알겠지? 조심해 주셔야 되고. 필수제 9번인데. 자, 이제 산술기하를 이용하는 꼴이거든요. 산술기하. 우리 산술기하 이제 기억 날지 모르겠네. 원래 공수2 중간고사 범위가 아니라 기말고사 범위죠? 있었는데. 자, 한번 산술기하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정리해보자. 이제 산술기하 이제. 자,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두 수가 양수일 때, 둘이 더해주는 게 어떻게 된다?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산술기하. 근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제 조건이. 무슨 조건이 있었을까? 여기서? 단등호. 기억나, 단등호? 단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한다라는 거. A는 B일 때 성립. 요때 성립한다라는 거. 요때.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제 여기서 산술기하를 이제 어떻게 이용하냐? 치환을 얘도 좀 해줘야 되거든. 여기 잘 보시면, 얘들아, 얘 있지, 얘. 얘를 치환해줘야 돼.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t라고 놓고 얘를 치환해 줄 거거든. 자, 어떻게 되는지 봐봐. 여기서 t의 범위가 있는데, 얘 산술기하 때려볼래?
얘 때려주면 어떻게 되는데 이거?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더 크거나 같다. 2 루트 2의 x, 2의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 지금 이제 저렇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얘네끼리 곱해. 곱해주면 이거 어떻게 되는데 이거? 지수끼리 더해주는 거니까 지수가 0이죠. 2의 0제곱 1이지 1. 그러니까 2가 나오지 2. t의 범위가 2 이상이다라는 범위로 깔고 갈 수가 있는 거야. 아, t가 2 이상이구나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 함수 한번 최소값 한번 구해볼 건데, 자, 봐봐 얘들아. 하기 전에 그 t로 바꿔서 풀 거잖아. 잘 보면 앞에 요 놈 있죠.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이거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여기서 양배를 내가 만약에 제곱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얘를 제곱해보게 되면은 t제곱인데 이제 계산해보고 이제 t제곱이 얘 앞에 거 제곱하면은 이게 4x제곱이야. 4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b. 얘를 곱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거? 1. 지수가 0이니까 2ab 플러스 뒤에 거 제곱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4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서 숫자 2만 이항해주게 되면은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거는 t제곱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 t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4의 x제곱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t제곱 마이너스 2로 나오게 돼. t제곱 마이너스 2. 저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로 바꾸겠다. y는 t제곱 마이너스 2 해주신 다음에 마이너스 2t 플러스 7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5에서 완전 제곱 만들 수 있죠. 완전 제곱. 얘가 t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나오게 되네. t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4 여기까지 나오게 되네. 자, 근데 조심할 점, t의 범위 뭐였지? t가 2 이상이었지. 2 이상. 그러면은 저 이차함수의 저 범위에서 한번 최소값 구해보자. 대칭축이 지금 여기 몇이니까? 1입니다. 대칭축이 1. 1인데 우리 2 이상의 범위라며. 2 이상의 범위. 그러면 여기다 2를 그어. 이렇게 우상향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우상향으로. 그림상 봤을 때 t가 몇일 때 최소입니까 지금? 2일 때가 최소 나오게 되는 거지. 2일 때 최소값이, 자, 2를 넣어주게 되니까 이제 1 더하기 4에서 5. 이게 진짜 최소값이네. 이게. 답은 그래서 5라고 해주면 되는데 조심할 점이 있어. 이제 답은 5가 맞는데, 만약에 지금 이거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치환해서 푸는 게 맞는 풀인데 이거 산술기하로 치환해가지고 이거 이제 범위를 생각 못했어. 만약에 이거 범위 없으면은 봐봐. 범위 없으면 최소값이 몇이야? t가 1일 때 최소 4 하면 틀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산술기하까지 이용해서 범위 작성까지 해야 올바른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야. 조심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일단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